Because people who are sick, broke, misinformed, and fearful are easier to control than people who are healthy, wealthy, well-informed, and courageous. 여러분들은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패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실패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의식 프로그래밍의 문제일 확률이 큽니다. 이 무의식 프로그래밍은 우리 행동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배운 부모님, 학교, 친구, 미디어, 사회의 메시지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운영체제는 대부분 실패와 결핍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프로그래밍을 성공 프로그래밍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말이죠. 쉬운 설명을 위해 컴퓨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운영체제 자체가 실패 기반 운영체제라면 아무리 좋은 성공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해도 오류 메시지만 뜰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인드가 실패 운영체제라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려 해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 우리의 운영체제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님이 어릴 적 하셨던 말, 학교에서 배운 규칙,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메시지들입니다. 이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환경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큰 문제는 이 프로그래밍이 대개 결핍과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공과 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거나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반응은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결국 이 실패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역시 난 안 된다는 생각이 강화되며 다시 실패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곤 하죠. 미디어는 우리의 실패 프로그래밍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히어로 영화는 더 심합니다. 히어로 영화의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과 같은 주인공을 떠올려 보세요. 가난한 고아의 적은 부자인 렉스 루터였으며 가난한 청년 피터 파커의 적은 억만장자 그린 고블린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자는 악이라는 메시지를 심어준 것이죠. 히어로가 부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배트맨은 부자이지만 초능력이 없고 아이언맨은 부자였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성격의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결국 이런 미디어들은 우리가 부와 성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실패 프로그래밍을 강화하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강화된 실패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가난, 두려움, 무지 등의 부정적 결과를 자동으로 재생산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실패 프로그래밍을 세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실패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역설계를 통해 실패 프로그래밍을 성공 프로그래밍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먼저 기존 프로그래밍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불필요한 고생을 하도록 묶어두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진 믿음과 사고방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인지했다면 다음은 과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80년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신다면 한번 컴퓨터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떠올려 보세요. 80년대에는 컴퓨터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려면 몇 시간 동안 플로피 디스크를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죠. 당시 운영체제를 제거하고 새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운영체제를 제거하고 성공적인 운영체제를 설치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새로운 정보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읽고 배우며 새로운 스킬을 익히는데 시간을 쓰는데 익숙합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마이클 조던이나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 결과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냅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보이게 할 만큼 성공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성공한 이유가 단순히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일까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에 최적화된 운영체제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성공 운영체제가 깔려 있으며 그
그에 기반한 생각과 행동이 결과로 나타났을 뿐인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이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공 프로그래밍을 설치하기 전에 실패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했을 테니까요. 심지어 기존의 실패 프로그래밍은 부모, 학교, 사회 등등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들 때문에 더욱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는 익숙한 것을 버릴 때의 불편함이 반드시 따라오죠.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익숙한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성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성공 프로그래밍을 장착했다면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돈과 가치를 이해하는 관점을 완전히 바꿀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돈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 가치는 단순히 물리적 비용이 아닌 사회적 신뢰와 합의에서 결정됩니다. 돈은 그 자체로 단순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동전의 재료 가치는 5만원짜리 지폐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왜 5만원 지폐가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의 가치는 그 메시지와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100원짜리 동전은 100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5만원짜리 지폐는 5만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메시지와 믿음을 기반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결국 돈이 가진 물질적 가치보다 우리가 그 안에 부여한 의미와 신뢰가 더 중요한 거죠. 비즈니스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 평판,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돈의 가치를 이해했다면 이제 돈을 버는 방식, 즉 가치 창출의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돈을 법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노동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로 근육과 시간을 사용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체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큰 부를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 능력입니다.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돈을 벌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팀을 이끌거나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부의 창출이 시작됩니다. 말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거나 아이디어를 전달해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죠. 예를 들어 세일즈 전문가나 대중연설가, 심지어 영화 대본 작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 수익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상상력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죠. 영화 제작자, 발명가, 창업가 등이 이 단계에서 부를 창출합니다. 상상력은 무형의 자원을 사용해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치 창출의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인 하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패 프로그래밍에 의해 상위 단계를 배우거나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주로 첫 두 단계, 즉 육체적 노동과 관리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나 상상력을 개발하는 방법은 거의 가르치지 않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상위 단계로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 배우지 못합니다. 이들은 변호사나 의사가 되는 법은 배울 수 있지만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은 실패 프로그래밍과 성공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 두려움, 무지 등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실패 프로그래밍의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여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활용한다면 부와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성공 프로그램을 가장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동기부여학과를 매일 청취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공 오디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